반갑습니다. 내 맘대로님, 후후님, 인생 18도님, 미나강님, 안녕하세요. 항상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오시고, 모험생들은 항상 일찍 오죠. 꼭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늦게 와가지고 뒷자리 앉잖아요. 자, 오케이. 오공주님, 따봉님, 림가원님, 힐링하우스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바로 대구광역시 분석인데요.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입니까? 오케이, 화면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지금 주변에 지인부터 해서 머리가 상당히 아프신 분들이 많죠. 왜 머리가 아픕니까,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안 팔린다는 것. 두 번째는요. 전세 가격도 내려가는 곳이 제법 많이 있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디어 문제가 좀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ING 진행 상황인데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놓고 이자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이율이 거의 7%대 이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캐피탈. 우리 보통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흔쾌히 승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금 안 갚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막 내용 증명이 막 날라오고 사실 소장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처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경과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상황은 뭐냐면은 이분이 만기가 10월 말입니다. 10월 말까지 나간다고 일단 했어요. 나간다고 했는데 어디 아직 계약한 것도 아니고 뭔가 액션이 없는 거야. 그래서 10월 말일 만기를 아마 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계속 갚지 않으니까 그 이자분까지 해서 나중에 그 임대인한테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못 갚는 돈은 나도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거지. 자, 근데 다만 지금 그분 아직 전세금 이자를 낼 때 그 원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전세금은 그 원금보다 더 높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3억 9천에 지금 전세를 내놨는데 그 사람은 3억 2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지금 이자가 내가 봤을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밀려 있어. 그래서 한 3억 6천까지는 3억 9천에서 빼먹는 거죠. 그래서 아직 3천만 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기 때문에 뭐 제 전세금이 떼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머리 아프다라는 것. 근데 그분도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사업이 안 돼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실 두 개로 늘었습니다. 맞아요. 공실도 좀 늘고 있고 전세 전세를 못 맞춰가지고 힘드신 분도 있고 분양권 그냥 분양권 가격은 좀 올라 있는데 분양권 이제 입주가 시작돼서 추가적으로 예상했던 돈보다 전세가가 좀 낮으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또 투입돼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점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점이지만 상당히 힘든 점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주변에는 대출이자를 몇 천만 원씩 내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를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갚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얼마가 됩니까? 보통 한 1.6 정도 지금 하면 될 거예요. 1.6.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좀 넘게.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6천만 원 좀 넘게 대출이자가 이미 지금 증가한 거고 더 머리 아픈 거는 앞으로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자는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3천만 원 대출이자를 내면서 어떻게 물건을 돌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 대출이자를 내면서 어떻게 물건을 돌릴까요? 엄청 머리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월세 소득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하지만 이미 시세 차익이 엄청 많이 나 있는 경우나, 어, 시세 차익이 많이 나 있는 경우가 좀 많죠. 자,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본인의 어떤 책임이고, 본인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출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있겠습니까? 팔면은, 어느 정도 팔면은
팔아서 그 대출이자를 충당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지. 내가 대출을 뭐 60억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대출이자는 몇 천만 원씩 내지만 그 60억으로 1년에 20%만 벌면 얼마입니까? 12억이 되는 거잖아요. 20%만 벌면은 대출이자 4.8% 이런 것들 다 감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방법이 되게 많아요. 시세 차익을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월세를 받아서 월세 투자하시는 분도 있나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어제 유튜브 보면서 하나 봤는데, 저는 40채인가? 40채 월세 운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32채 정도는 월세를 발생시키는 거고 한 8채 정도는 시세 차익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월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자기 물건 하나 공유를 했어. 7천만 원에 사서 지금 1억 2천입니다. 월세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이 5천만 원 났습니다. 이런 물건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7천만 원짜리 물건을 오픈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의 물건은 1억 이하짜리겠습니까? 1억 이하짜리를 한 30채 좀 넘게 돌려가지고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만들었나 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안 됐다. 1,200만 원인가? 그 정도 만들었다라고 제가 봤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항상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고 실제로 월세 돌리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1,200만 원, 1,300만 원 수익이 난다. 월 순수익이. 근데 알고 보면 공실 났을 때 나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수리 비용 들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월세 수익 내는 물건들은 시세 차익은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짠짠바리 투자, 우리 짠짠바리 투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채수가 많아지더라도 알고 보면 아주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좀 이 잔잔바리 투자라고 할게요. 그런 걸 했는데 그게 광역시나 이런 데 나름대로 세팅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10년 돌리다 보니까 걔네들이 뭐가 된다? 제재가 막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상당히 대박 터뜨립니다. 근데 대부분 월세 소액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광역시에 있습니까? 물건.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월세 수익률. 월세 7%, 8%. 대출 활용하면은 10 몇 프로, 20 몇 프로, 심지어는 40 몇 프로씩 막 올리곤 하잖아요. 자, 왜냐면은 수익률 40 몇 프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투자금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거죠. 투자 대비 수익률. 근데 자, 좋다 그거지. 어찌됐건 간에 그 월세 수익 보통 내시는 분들은 수익률 높은 곳을 찾아가고 월세 수익률 높은 곳을 찾아가고 그런 곳들은 산업단지의 지방 맞습니까? 이런 쪽으로 물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돌리다 보면은 실제로 아까 수리라든지 공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는 돈들도 많고 또 하나의 큰 단점은 뭐다? 얘네들이 시세 차익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생시키는 수익은 토탈 월세랑 수익 그 시세 차익을 더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림의 떡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지금 사실 시세 차익용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가격 전으로 돌아갔습니까? 팔리지도 잘 않고 맞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 원래 그렇더라.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 생각보다 버는 게 적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또, 음, 항상 이제 후회를 좀 하죠. 이게 뭐냐면은, 팔고 나니까 많이 올라서, 나 좀 적게 벌었어. 됐나요? 그리고 고점 가격 보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추니까, 나 또 조금 벌었어. 왜 고점에 못 팔았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점에 판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고점에 많이 매도한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그래 또 물렸네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빵 올라가지고 또 자산이 확 이렇게 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베이스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게 또 정답 맞고요. 물건은 장기 베이스용으로 사는 것은 장기 베이스로 일단 생각하면서 돌리고, 그리고 단타 치는 물건은 완전 단타의 개념으로, 단타 치는 물건은 선별해서 단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실수하는 게 단타용으로 샀다가 물리니까 그냥 돌리는 거지. 지방에 소액 단타를 했는데 물렸다 그거지. 그러면 쭉 들고 가면서 몇 년을 소비합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방법은 아니지만 단타용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안 판다라는 것.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장기 물건. 장기 물건으로 세팅한다고 세팅했는데 좀 올랐다고 돈 필요하다고 매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서울 이런 물건들, 중심지에 좋은 물건들은 좀 오래 가져가는 게 좋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10월 1강 대구 지역 분석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티님, 제 지인이 고점에 싹 다 팔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있습니다. 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촉. 근데 촉, 예전에 우리 수업했는데 촉이란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 별로 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니까 막 잘 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매도하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내리고. 촉이 좀 좋은 사람 옆에 가끔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촉이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촉은요, 그 다음 어떻게 습득을 한다? 후천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죠. 촉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체가 여기 탁 닿으면 아 뜨거 이렇게 알잖아요. 아 뜨거 아는데, 근데 이게 사실 물체가 올 때 와서 닿고, 어, 아프다는 게 뇌로 전달되고, 그래서 몸이 반응해서 손이 아 뜨거, 입이 아 뜨거 이야기를 하면서 손도 이렇게 발작을 좀 예를 들면 일으키는 이까지 과정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가더라도 아 뜨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한 경험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경험에 의해서 촉이라는 건 습득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촉은요, 간접 경험도 돼요. 간접. 꼭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면 하락하는 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상승하면 상승하는 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 많이 보고 많이 해석을 하고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CT님, 마리님이 그냥 알려주이소 이렇게 하면서 뭐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최대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지역 이제 분석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대구는 제가 총 3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구 지역에 대한 이해, 그게 오늘 시간에 할 겁니다. 대구 지역에 대한 이해. 자, 두 번째, 대구의 현재 상황. 아마 다음번 수업 시간에 시간이 좀 남는다고 하면 오늘 조금 할 거고요. 그러면 대구 지역, 수성구, 서구, 달서구, 막 중구 구들이 있는데 이 구들 지역 분석을 하고 나서 각 가격들 있죠. 수성구는 대략 얼마 정도 하고 전세가율이 얼마다. 우리 서울 지역구 분석할 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격을 머리에 심을 겁니다. 대략적인 대구의 가격을 구별로 머리에 심을 거고요. 그 다음 대구의 투자 포인트 살펴볼 건데요. 투자 포인트는 구축도 좀 살펴보기도 하고 분양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제재 이런 것들도 제재 사업성 분석도 한번 해보면서 대구의 투자 포인트 지금 나올 건지, 지금 안 나오면은 언제 어느 시점 정도의 포인트가 나올 거다라는 것, 앞으로 대구 시장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지역 분석인데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짜잔. 대구의 이제 지리적 특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인데요. 대구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지역구 분석을 할 때는 지도를 머리에 탁 갖다 박아야 된다고 했죠. 지도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 이름을 여러분들 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다 외웁니까? 대구도 알아야 되고 부산도 알아야 되고 서울도 알아야 되고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대충 어느 지도에 어느 지역에 좋은 아파트들이 있더라.
가격은 대략적으로 얼마에 전세가율은 어떻더라라는 것을 약간 대표 단지들로 몇 곳을 선택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구를 이번 상승장에 한번 내가 분석을 하고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대구가 또 상승을 할 때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지도에서 어디쯤에 어떤 아파트가 있더라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금방금방 봅니다. 지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자, 대구는 지도를 보면은 정중앙에 중구가 있습니다. 중구. 우리는 반월당역을 기억할 겁니다. 반월당역 아니면 청라언덕역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세요. 반월당역. 여기가 딱 중구예요. 중구 중앙에 있는 중구. 오케이. 중구 위에는 이렇게 북구가 있습니다. 자, 중간이 중구니까 그 위에는 북구, 그 아래는 남구. 됐나요? 그 오른쪽은 여기 동구예요. 동구. 동구. 자, 왼쪽은 서구입니다. 중구를 기준으로 북구, 남구, 동구, 서구. 자, 이해됐죠? 다음. 동구하고 남구, 이 오른쪽에 보면은 동남구라고 해야 되나? 동남구가 수성구예요. 가장 대구에서 좋은, 학군이 좋은 수성구. 그리고 왼쪽 보면은 서구하고 남구. 그 사이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 어떻게 보면 서남구죠. 달서구. 그리고 왼쪽에 달서구 옆으로 달성군이라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달서구를 기점으로 아래쪽 그리고 위쪽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달성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달성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적게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구들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 이해됐죠? 중간이 중구, 위에가 북구, 아래 남구, 오른쪽 동구, 왼쪽이 서구. 동구와 남구 사이에 수성구, 서구와 남구 사이에 왼쪽에 달서구, 나머지 달성군이 왼쪽에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 수성구 오른쪽은요. 경산시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부산으로 치면은 뭡니까? 경산시가 뭐죠? 지하철 라인도 들어가네. 대구에 있는 지하철 라인이 들어가는 곳. 부산에서 지하철 라인이 들어가는 부산 아닌 곳 양산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산보다는 경산시가 더 좀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가까워요. 그리고 또 하나, 대구는요, 그냥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이런 곳이 어디 있죠? 지도에 보면은 광역시가 동그랗게 생긴 곳 많아요, 생각보다. 광주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완전 동그랗게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도 동그란 편이죠. 서울도 당연히 동그랗고 이런 곳 되게 많아요. 어디가 좀 아니죠? 부산이 완전 항상 동그란 곳만 보다가 부산 분석하면 되게 어려워하죠. 부산이 삐뚤빼뚤 하잖아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대구는 2호선이 가장 좋습니다. 2호선. 2호선은요. 동에서 이렇게 설을 가로지릅니다. 이렇게 2호선이에요. 연두색 보이는 거 이거 2호선. 이렇게. 그리고 1호선은요. 이렇게 위에서 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려갑니다. 동북에서 서북으로, 서남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중간에서 꺾여서 이렇게 갑니다. 됐죠? 1호선. 그리고 3호선은 반대로 갑니다. 1호선 반대로.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호선 됐나요? 1호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1호선. 여기 3호선.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약간 눈꽃표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X의 중간에 이렇게 꺼져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 그런 형태로 생겼고요. 중구가 있고, 중구는 1, 2, 3호선이 다 만납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1, 2, 3호선이 다 만난다. 교통의 요지. 그리고, 자, 이제 위로 갈게요. 위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KTX가 대구로 갑니까? 대구로 가죠. 대구로 가는데, 그게 어디 역에 섭니까? 동대구역. 그렇죠. 동대구역. 여기 KTX 역사 가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동대구역. 그리고 여기 서대구역이 있습니다. 동대구역이니까 동구에 있고 서대구역이니까 서구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동대구역, 여기 서대구역 있어요. 동구에 동대구역, 서구에 서대구역.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대구역 좀 가기 전에 이전 대구역 있죠. 이 대구역을 기점으로 중구, 위는 북구입니다. 오케이. 자, 동구, 북구, 서구는요, 다 알고 보면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위에는 구도심이고, 중간에 중구는 거의 상업지입니다. 상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구가 원래 남구도 구도심이죠. 여기도 구도심, 구도심, 구도심인데, 자, 북구하고 동구는 그래도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서구하고 남구는요, 아파트 숫자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는 뭐가 활발하다? 재개발이. 재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서구하고 이제 뭐 남구도 주택이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서겠죠. 자, 다음 수성구가 입지가 좋은 곳, 학군 때문에 되게 유명한 곳이고요. 자, 왼쪽 달서구. 그러니까 달서구도 학군으로 좀 유명한 곳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학군은 수성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달서구도 그 다음으로 학군이 좋은 곳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 이렇게 말하자. 이거 한 번 더 말하고 갈게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산업단지가 있어요. 여기 달서구 쪽에 여기 큰 게 하나 있고, 서구에 보면 여기도 산업단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을 쌉니다. 됐나요? 서북에서 이렇게 방패막이로 이렇게 산업도시가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하나 넣어 놓으세요. 아, 이쪽은 아니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큰 틀에서 좀 이해가 됐나요? 자,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동구의 위에 보면 여기 대구공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어디로 이전하냐면은 위에 구미 있는 쪽, 구미 있는 오른쪽에 보면은 군이라고 있습니다. 의령IC 있는 곳, IC 이름이 의령IC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군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공항이 이전되고요. 또 하나, 여기 공항이 이전되면요, 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이쪽에 서울의 방화동, 우리 서울 지역구 분석할 때 방화 쪽이 그랬잖아요. 의성이구나. 의령이 아니고 의성. 네. 여기 근데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의성군이 걸쳐가지고 거기로 대구공항이 이전하는데, 이전하고 나면은 이 대구공항 때문에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요, 고도 제한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겠죠. 그런데 이 동구 이쪽 들어놓으세요. 이쪽에 준주거 지역이 막 있습니다. 준주거지는 어느 정도 높게 올라가나요? 높게 올라가죠.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준주거지 그리고 상업지도 좀 있고, 이곳들이 고도 제한이 풀려서 아파트가 막 들어설 수 있는 요건들이 좀 돼요. 오케이,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KTX가 서는 동대구역, 여기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항상 신세계백화점이 생기면 신세계백화점 언저리로는 발전을 많이 합니다. 얘네들이 땅 선점을 되게 잘합니다. 광주를 가도 신세계백화점, 부산을 가도 신세계백화점, 대구를 가도 신세계백화점.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근처로는 향후 발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오케이.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또 미래 호재 중에 우리 1호선, 2호선, 3호선은 배웠잖아요. 근데 트램이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예정되어 있는데, 트램은 여기 중간에 보이면 여기가 중구예요. 여기가 중구. 여기에 동그랗게 이 중구를 기점으로 동그랗게 트램이 지나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도로가 보이죠, 하나. 여기 노랗게. 이걸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기가. 됐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노란 길이 없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겠죠? 동그랗게 트램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당가 한번 보고 갈게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수성구가 매매 평당가 1,700만 원 평당. 중구는 1,300만 원.
서구는 1,000만 원, 남구도 1,000만 원 내에, 달서구도 1,000만 원 내에, 그다음 동구는 980만 원, 북구도 930만 원, 달성군 846만 원. 자, 이렇게 말해서 대구의 특징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구는 어떤 느낌입니까? 다른 지역 그 매매 가격 차이를 보면은 1등과 2등 차이가 좀 납니까? 에디님, 수성구와 아이들 느낌? 오케이, 수성구의 가격이 탁 높고 그 다음에 중구 가격이 2등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요. 아주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생각보다 비슷비슷합니다. 제일 가격대가 좋지 않은 달성구는 좀 제외하고 북구까지도 실제로 매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하고 편차가 상당히 적다라는 것, 가격 편차가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혹자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연두색으로 해놨는데 대구에서 좋은 곳은 수성구, 그리고 중구, 달서구지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평단가로 따져보면 달서구가 다른 지역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수성구, 그다음에 중구. 수성구가 확 좋고 그 다음 중구, 그 다음 달서구부터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구, 중구, 동구에는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학원 어디 갑니까? 수성구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수성구의 메인 아파트 가격은 비쌉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또 대구는 실제적으로 대구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30분 정도면 가요. 그래서 그리고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동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여기는 큰 하나의 동네라고 그냥 보시면 돼. 수성구는 학군이 진짜 강하고 중구는 그냥 교통이 되게 좋고 상권이 좋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달서구. 달서구에 수성구까지 거리가 좀 있으니까 여기에 또 학군이 좀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머릿속에 대충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중구가 중간에 있고 위에 북구, 오른쪽 동구, 왼쪽 서구, 아래쪽 남구, 동쪽 남쪽 사이에 수성구, 서쪽 남쪽 사이에 달서구, 달서구 옆으로 달성군이 있었다. 이게 끝입니다. 쉽죠? 오케이. 딱 머리에 딱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지도를 딱 펼쳐보면은 뭐를 찾는다? 중구를 찾을 때 청라언덕역과 반월당역 여기를 딱 봅니다. 1, 2, 3호선이 동시에 만나는 곳이었습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여기를 먼저 딱 찍어서 중구구나. 오케이. 그럼 중구를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여기는 가격 분위 지도입니다. 가격 분위 지도. 그래서 매매 평당가가 4,600만 원 여기 보세요. 오른쪽 위에 4,600만 원이 2%, 13%가 2,478만 원. 전체 33%는 1,424만 원. 이렇게 분위를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매매 가격 913만 원부터 1,424만 원까지 이 노란색에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 아파트 단지. 각 점 하나가 아파트 단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가장 평당가가 비싸고 그 다음 빨간색, 노란색, 회색 순으로 되는데요. 딱 보면요. 파란색이 제일 비싼 곳입니다. 그게 어디에 많이 찍혔어요? 청라원역과 반월당역 오른쪽에 수성구 쪽에 많이 찍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파란색 찾아보세요. 중구에 여기 하나 있습니까? 중구에 하나. 여기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좀 많은 곳. 수성구는 파란색이 엄청 많죠. 여기는 넘사벽이다. 빨간색도 있고. 중구에도 빨간색이 좀 있습니까? 오케이. 있고. 그다음 왼쪽으로 하면 조금 이따 이제 배우겠지만 죽전 쪽에도 빨간색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색이 좀 있고. 다 수성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가니까 월성에도 약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성구, 중구, 여기 달서구입니다. 이쪽 라인으로.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수성구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까지 다 수성구거든요. 수성구가 되게 넓어요. 면적도. 면적으로 보면 넓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달서구가 많고. 자, 그래서
여기도 빨간색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성구, 중구, 달서구 쪽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비싼 건 맞고요. 그 다음, 자, 아파트가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막 좀 있고, 동구 쪽에도 좀 있는데, 나머지는 색깔이 회색이 좀 많습니까? 구축들 라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구축 라인. 그래서 딱 보면은 중구 기준으로 약간 아래쪽이 조금 가격대가 조금 높고, 이 위쪽 있죠? 위쪽대 아파트 군집들은 가격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우리 대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입주 물량이죠. 그래서 입주 물량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대구는 입주 물량이 2016년도에도 많았습니다. 2016년도. 자, 여기 입주 물량, 이게 적정 입주 물량, 빨간색이 적정 입주 물량이고요. 이게 실제 입주 물량이죠. 2016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빨간색 적정 입주 물량보다 많다라는 거, 여기도 많고. 2019년도에는 빨간색하고 비슷하니까 적정, 그렇게 되죠. 그럼 뭐 보세요. 입주 물량이 여기도 많았어요. 2016년도, 17년도, 2023년도, 2024년도도 입주 물량 많죠. 예전보다 지금이 더 많나요? 더 많은데,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입주 물량이 많은데, 2016년도와 2023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입주 물량이, 이거 하나 딱 알고 갑시다. 둘 다 많은데, 가장 큰 차이.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는 사람 좀 알 건데, 갭, 갭이 아니라, 이게 제가, 지금은 제재가 많다. 가네샤님 조금 근접했습니다. 지금은 제재가 많고 앞은 제재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중심부 입주 물량이 좀 많고 예전에는 외곽 입주 물량이 좀 많았을까? 여기는 택폴이라고 해서 어, 대구 분들은 아십니다. 택폴, 테크노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외곽 쪽으로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습니다. 달성군, 달성군은 제가 좀 이번에 안 닿았죠. 달성군 쪽에 택폴이라고 거기에 네. 아까 지도 7시 방향으로 가면 있어요. 거기 입주 물량이 외곽 쪽에 많았기 때문에 중심부의 영향이 좀 덜하고 지금은 중심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구가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매 가격 볼게요. 입주 물량이 없으면 올라가다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별로 없으면 올라가다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정직한 동네입니다. 입주 물량 기반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되는 동네. 됐습니까? 입주 물량 많은 기반대로 해석하면 무조건 되는 동네. 자, 됐죠? 그리고 대구에 입주 물량 2024년도까지 우리가 많다는 건 알죠? 2024년도에 좀 많고, 2023년도에 엄청 많고, 2024년도에도 많고, 2023년도에 엄청 많은 거지. 2025년도에는 적정인가? 라고 하는데 2025년도가 여기입니다. 파란색은 실제로 입주가 하는 물량, 집계가 된 입주 물량, 하늘색은요. 추정 물량,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 올해 12월 달에 분양하는 이 단지는 2026년도에 입주하겠구나라고 추정한 단지들은 하늘 색깔이에요. 이거 손품항에서 가지고 왔고, 이거는 부동산 지인에서 가지고 왔는데, 2025년도 입주 물량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많습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알고 갈게요. 2025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좀 많구나라는 것. 2026년도도 조금 많게 나옵니다. 네. 오케이. 자, 다음. 이거는 간단하게만 제가 살펴보고 갈게요. 간단하게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향후 입주 물량을 구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대구는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갈게요. 구별로 입주 물량을 살펴볼 필요가 아주 많다, 적다?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습니다. 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고? 그냥 하나의 동네라고. 대구의 큰 특징 하나. 그래도 지하철 라인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외에 그 지하철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대구 같은 곳은 그렇게 그 출퇴근 시간에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라인이 조금 덜 중요하다. 부산, 인천, 서울 라인보다 한 단계 차이 납니다. 지하철 라인이 좀 덜 중요하다. 근데 그래도 출퇴근 시간 가니까 난 막히더라. 중앙로 쪽하고 보니까. 자, 여튼 덜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거의 동그랗게 다 붙어 있으니까 지역별 구별 입주 물량 보는 게 조금 덜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북구의 입주 물량이 적은 게 북구 아파트한테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별 입주 물량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만 보세요. 세 개. 세 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2022년도,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입니다. 됐죠? 내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입주 물량. 자, 니은은 같다라는 말은 거의 그냥 적절하다. 연도별 입주 물량이 적절하다요. 보세요. 빨간색보다 그렇게 과잉으로 많지는 않죠. 북구부터 볼게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 적정이네. 수성구는요. 2023년, 죄송합니다. 이게 2022년도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 3, 4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2년 이렇게 봐야 됩니다. 2년도 적고 이건 적네요. 적은 건 X. 입주 물량이 없다는 말. 입주 물량이 적정이란 말. 동그라미 입주 물량이 많다는 말이에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예요. 자, 북구는 올해 적고 내년하고 후내년 많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올해 입주 물량 여파가 좀 적을까요? 북구는? 조금 적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성구는요. 올해 적정, 내년에 많고 2년 뒤에 적정. 됐죠? 중구는요. 중구는 입주 물량이 많고 됐나요? 서구는 입주 물량이 적정, 많고 적정. 남구는 많고 적정, 많고. 달서구는 많고 적정, 많고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색깔 들어간 거 있죠? 분홍색. 얘는 2020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나마 나은 겁니다. 서구, 수성구, 북구가. 중구, 남구, 달서구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다. 중구가 특히 엄청 많다. 중구가 특히 3년 동안 내리 입주 물량이 엄청 많다라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대구는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꼭 뭐 북구가 어디 붙어 있다고요? 북구가 아래쪽으로 보면은 중구에 붙어 있잖아요. 되게 가까웠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나누는 게 좀 중요도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북구 입주 물량이 작다고 뭐 여파가 좀 적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구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중구는 많잖아요. 자, 오케이. 그 말씀 간단하게 한번 드렸고요. 이제 제가 대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구별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30분 지났으니까 조금 머리 식힙시다. 제가 말이 빠르나요? 적당하나요?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어느 정도 대구의 감을 잡았습니까? 대구에 사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듣다 보면 내가 생각 못했던 이런 것들 한번 쭉 들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재밌게 그러면 가봅시다. 제가 오늘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구별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큰 특징을, 지리적 특징. 그런 다음에 오늘 시간 남으면 간단하게 가격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로서 대구광역시를 머리에 탁 집어넣고자 해. 구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큰 틀에서 오늘은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중구입니다. 중구는 뭘 찾아라? 자,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해요. 뭘 찾아라? 무슨 역을 찾아라? 반월 땅역을 찾읍시다. 반월 땅역, 청라언덕역 딱 좋네. 저는 그렇게 보통 찾아요. 그런데 얘는 지하철
1, 2, 3호선이 다 만나는 곳이 중구였습니까? 자, 다시 반복할게요. 2호선은 동에서 서로 쭉 이렇게 2호선이 있었고, 그리고 자,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1호선 내려오고, 이 왼쪽 위에서부터는 3호선이 이렇게 오는데요. 3호선은 지하철입니까? 지상철입니까? 1, 2, 3호선이 있습니다. 3호선은 지상철이고요. 이렇게 공중에 떠서 갑니다. 네. 그런데 지상철은 지하철보다 선호도가 조금 약합니까, 여러분? 약간 모노레일식으로 위쪽에 떠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위에 떠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1, 2호선 라인들이 조금 더 선호도는 좀 높겠죠. 근데 그냥 대구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봐봐. 대구 2호선 라인 아래쪽으로 좀 비쌌어요. 가격대가. 요거 봐봐. 이 라인 따라서 아래쪽입니다. 약간. 됐죠. 결국에는 2호선이 맹점이다라는 겁니다. 2호선. 오케이? 왜? 2호선은 어디를 간다? 수성구, 학원가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2호선이 결국에는 맹점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위쪽보다는 2호선 라인 쪽으로가 맹점이다. 자, 이 개념을 놓고 보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좀 괜찮은 동네가 수성구, 중구, 달서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중구하고 달서구하고 평당가 차이가 좀 났죠. 그리고 제재가 어디에 많았어요? 중구 쪽에 많았습니까? 제재가 중구 쪽에 많았어요. 중구는 3년 동안 내리 입주 물량이 많았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2호선 라인은 더 강조가 됩니까? 달서구 쪽과 중구 쪽은 가격 차이가 예전에는 달서구가 좀 더 비쌌는데 달서구가 중구를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미래 쭉 보면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라인들 자체, 이 라인에서 지금 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계속 더 좋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투자금이면, 같은 조건이면 어디를 투자를 한다? 달서구, 중구.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성구는요. 수성구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바톤을 넘겨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남포동이 좋았고 옮겨 다니냐. 원래 서울도 강북이 더 좋았다가 종로 쪽 맞죠? 그러다가 어디로 옛 도서 한양 쪽에서 강남으로 내려왔잖아. 이렇게 항상 바뀝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남포동이 좋았다가 남천동이 좋았다가 뭐 동네가 옛날에 좋았다가 그다음 또 해운대 쪽이 지금 뭐 좋다고 하고 이렇게 좀 옮겨갑니다. 그렇죠? 근데 대구는요. 대구 수성구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불변입니다. 이건 불변. 학군지. 왜냐면 이게 딱 보면 어리숙해 중구도. 왜? 학원이 없어요. 뒤가 또 설명하겠지만 동구도 학원이 크게 없어. 남구까지. 얘네들 학원이 없어서 일로 가야 됩니다. 됐죠?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반월 땅력을 찾으라고 했죠. 이 여기가 중앙대로입니다. 중앙대로. 그리고 2호선 라인 쭉 따라가지고 달구벌대로예요. 달구벌대로. 대구 사람들 달구벌대로 이야기는 좀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보면. 자, 2호선 라인 쭉 따라가지고 무슨 대로라고? 달구벌대로.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월 땅력 위에 보면 중앙로역 있죠. 중앙로역 여기가 전부 다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역. 다 빨간색이에요. 엄청 넓어요. 그리고 중앙로역 오른쪽이 뭡니까? 대구에서 우리 유흥으로 아이들 대학생들 많이 놀고 하는 중앙로역 오른쪽으로 동성로입니다. 여기 상권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부산으로 치면 뭐 서면 뭐 그런 식이겠지. 자,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반월 땅역 아래로 있죠. 여기 청라 언덕역까지 이 아래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재개발 아파트가 많이 좀 들어섭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중구에서 좋은 축이겠습니까? 안 좋은 축이겠습니까? 좋은 곳입니다. 네.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 동성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상업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요. 왼쪽에 보면은 달성공원역 있는 이쪽으로 대구역 센트럴 자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이쪽으로. 이쪽 라인들 청라 언덕역에서 이쪽 청라 언덕역 아래쪽 위쪽도 좀 있어요. 여기 대신동 쪽으로. 자, 이쪽 크게 봐야 되네. 이렇게랑 그리고 달성공원역 1호선 라인 이쪽으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좀 들어선다라는 것 딱 기억하시고요.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제가 뒤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중구만 놓고 보면 미분양이 2021년도 7월달 작년 7월달에 38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조금 증가했다가 다시 약간 줄었습니까? 한 1000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습니다. 여기. 됐죠? 1000세대. 그리고 대구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구가 왜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졌냐고 하면은 이번에 그 기사 봤습니까? 부산하고 대구의 차이. 여튼 하여튼 대구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추진 승인을 되게 좀 많이 해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대구는 상업지에 추진을 많이 했어요. 상업지도. 그래서 상업지에 주목도 많이 올라옵니다. 세대수가 좀 적게 주목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동구로 갈게요. 동구는 자, 우리 딱 기억합니다. 이 오른쪽에 중구 오른쪽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쪽이 동구예요. 됐나요? 1호선 라인. 중구 기준으로 1호선 라인 쪽을 따라서 오른쪽이 동구입니다. 딱 기억하십니다. 1호선 라인 따라서 오른쪽에 이렇게 동구가 있는데 방금 자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겠다. 반월 따는 것부터 대구역까지입니다. 이전역 대구역까지 딱 기점으로 보서 오른쪽 갑니다. 그래서 여기 천을 딱 지나죠. 그 오른쪽이 뭐라고? 이제 동구죠. 됐나요? 딱 이해되죠? 칠성시장역 오른쪽으로 동구인데 동구에는 동대구역 있습니다. 동대구역 중요하나요? 동대구역 밑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동대구역. 자, 그래서 KTX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를 방문할 때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내리니까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신세계백화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동대구역 있는 것도 신축 아파트가 엄청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기는 딱 중요한 거 동대구역 근처는 되게 번화하고 앞으로 더 번화하게 바뀌는데 신암 뉴타운이라고 여기 뾰족 튀어나온 곳 있죠.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곳에 아파트가 신암 뉴타운 아파트가 엄청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동대구 위쪽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신암 뉴타운이 들어온다는 것. 신암 뉴타운 딱 기억합시다. 그리고 강을 지나면요. 강 지나면 그 조금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구국제공항. 이게 어디로 간다고? 군위로 갑니다. 군이 조금 오른쪽 위에 보면 있어요. 의성하고 군이 딱 접점. 그럼 대구공항 이전하면은 여기에 상업 중주거지 막 있다고 했죠. 아파트 높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고도제한 풀리면서 좀 많이 개발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약간 대구공항이 여기잖아요. 자, 이쪽 언저리로 개발이 막 좀 됩니까? 향후 좀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구축들이 쭉 1호선 라인 따라서 당연히 지하철 라인 따라서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구축 라인들이 쭉 있습니다. 구축 라인들. 됐나요? 구축 라인들. 근데 이 강을 딱 건너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강을 탁 건너면 가격이 다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좀 놓치기 쉬운데 이 위에 보면은 롯데 아울렛 보이는 여기에 신축은 아니고 준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좀 늦게 따라오는 곳이에요. 다른 데 탁 오르면 여기 강 따라서는 다 좀 늦게 오릅니다. 중구 오르고 다른 데 다 오르면 여기 늦게 올라요. 알겠죠? 근데 여기 구축만 보는데 여기 준신축이 좀 모여 있습니다. 롯데 아울렛 있는 택지 형태로. 여기 아파트 좀 늦게 오릅니다. 이것도 하나 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신암 뉴타운 동구는요. 2023년도 상반기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언제? 자, 한번 봅시다. 2023년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다. 내년 상반기에 동구는 입주 물량이 많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다음. 자, 지금까지 머리 딱 넣었나요? 자, 머리
맑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딱 지역 이해할 때 대구 모르는 분도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북구로 갑니다. 북구. 북구는요, 여기 대구역 보이죠, 이제? 대구역. 딱 기억합니까? 아까 반월당역에서 대구역까지가 뭐였죠? 중구였잖아요, 중구. 그러면 이 대구역 기점으로 그 위가 북구입니다. 됐나요? 북구가 위인데, 북구는요, 우리가 1호선 라인 있죠, 1호선 라인. 여기 1호선 라인 하나 따라왔잖아요. 쭉 따라오는 라인 따라가지고, 그리고 천 있죠, 천. 이까지. 1호선 라인 따라가지고 여기가 다 북구입니다. 이까지 다 북구인데요. 북구는 딱 세 개만 보시면 돼요. 대구역 우리 기억합니다. 중구에 보면은 반월당부터 대구역까지였잖아요. 대구역 언저리에 여기는 뭐라고? 무슨 지라고? 상업지라고. 다 빨간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주복으로 대구역 언저리로 주복으로 아파트가 막 들어서요. 대구역을 싸고 주복이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많이 들어섭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그 주복 분양권 위에 보면은 여기에 구도심 아파트가 딱 몰려 있어요. 구도심. 이거 딱 기억하세요. 침산동. 여기가 북구에서 여기가 투자하기가 조금 만만한 곳입니다. 갭도 좀 붙고. 그 입주도 나는 괜찮습니다. 북구에서는 딱 보면은 여기는 북구하고 중구하고 좀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바로 밑이 중구니까. 그래서 여기 침산동, 여기 밑에 있는 구도심 있죠. 이거 딱 기억합니다. 머리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동대구역 위에 보면 여기 신세계백화점 있고 신암뉴타운 그 위로 보면 여기 위에 구도심이 있어요. 얘들은 얘보다 조금 손이 조금은 덜 가요. 오케이. 눈에 두 번째로 딱 들어오는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기 좀 쉬운데 간과하기 쉬운데 1호선 라인 위로 보면은 여기 약간 좀 외곽 같아 안 보입니까? 여기 다 산이에요. 산. 산이고 이렇게 쭉 1호선 라인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7곡입니다. 7곡. 1호선이란데 여기 3호선, 3호선. 방금 제가 1호선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여기가 1호선. 여기가 3호선. 자, 3호선. 여기 7곡인데요. 여기도 막상 들어가 보면은 괜찮습니다. 깔끔하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돼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좀 들어갈 만한 곳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도 북구는 미분양이 많나요? 적나요? 보니까 2021년도 8월 달부터 2022년도 8월 달까지 1년 동안 그렇게 많지 않죠. 왜 안 많아요? 우리 이제 알지? 수업 딱 들었으니까. 입주 물량이 북구는 올해 없었습니다. 내년, 후내년도 적정이었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여기가 이제 안다. 청라언덕역도 보이네요. 달성공원역까지 여기 3호선 쭉 있고 이 왼쪽 라인인데요. 왼쪽 라인이 서구입니다. 서구인데 2호선 라인 있죠. 이렇게 쭉 2호선 라인. 그 위쪽이에요. 2호선 라인 위쪽입니다. 중구 왼쪽인데 2호선 라인 위에요. 그럼 2호선 라인 밑은 뭡니까? 달서구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는 딱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반 산업단지 서대구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요. 여기에 공장들이 막 있다고. 공장들이 있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럼 여기에 약간 대구 사람들 인식이 좀 좋지 못해요. 일반 산업단, 일반 서대구 일반 산업단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냄새 좀 난다더라고. 산업단지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딱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범죄 도시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범죄 도시에서 뭐 나와요? 염색 공장. 네. 서구 범죄율 높습니까? 네, 또 서구 사시는 분들 또 기분 나빠하실라. 네. 여튼 알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에 붙어 있고 여기 염색 공장 뭐 냄새가 좀 나니까 밑으로 보면은 여기 대구 서구청 있거든요. 밑으로 보면 구축이 있어요. 구축들이 있고 그 위로 보면은 이 분양권들이 아파트가 막 있는데 여기가 평리 뉴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서대구 일반 산업단지 보면 밑으로는 구축, 위쪽으로는 이렇게 보세요. 그 뉴타운 또 들어섭니다. 아까 신암 뉴타운 있었고 여기는 평리 뉴타운.
됐죠? 분양권이 있다는 건. 여기 분양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저렴해도 1억 더 주고 좀 좋은 곳 사지. 여튼 오케이.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서구에는 미분양 일단 없습니다. 미분양은 없습니다. 됐죠? 사람들 인식은 좀 떨어지는 곳이다 라는 거.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청라 언덕역, 반월 땅역 기준 잡아놓으니까 좀 알겠죠? 뭔가 감이 좀 잘 잡히죠?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남구입니다. 남구는 여기 산이 있거든요. 용두산인가 보다. 이름이. 용두산. 그리고 이 1호선 라인 따라서 이 정도만 거주지입니다. 사실 남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케이. 크지 않고 남구는 단독 주택들이 그냥 많은 곳이에요. 근데 나 이건 그 예전에 어디 보다가 좀 들은 건데 여기 남구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부촌이었다고 하던데 주택들 좀 큰 것도 있고 막 그랬다던데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가면 약간 주택만 딱 있어가지고 선호도는 좀 떨어지죠. 여기도 남구. 자, 그 다음에 여기 막 그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도 학원 없습니다. 학원 없어서 그냥 다 수성구나 아니면 달서구 쪽 갑니다. 여기는 달서구도 좀 가깝거든요. 오케이? 딱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남구는 미분양이 8월 달에 좀 증가했네요. 1600세대 정도. 1600세대. 오케이. 자, 남구. 됐고, 이제 갑니다. 왼쪽 옆이네요. 달서구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달서구는요, 2호선 라인이 이렇게 있고, 2호선 라인 지금 이제 딱 알죠? 2호선 라인 위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약간, 어, 아까 산업단지 있고, 여기가 서구네요. 대구 서구청 있고. 되게 외우기 쉽죠? 한번 감을, 지역을 몰라도 이렇게 한 번만 딱 감 잡고 가면은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번 설명을 듣고 가는 거랑 안 듣고 가는 거랑. 자, 그래서 서구면 그 밑으로 해서 2호선 라인이 있는 쪽, 여기는 1호선 라인이 있는 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성서산업단지라고 이렇게 산업단지가 여기 큽니다. 크게 돼 있는데, 여기는 죽전이 있고, 여기 죽전역을 꼭 기억하세요. 죽전역. 죽전. 서울 분들은 죽전 좀 약간 익숙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분들. 죽전이 있잖아요. 죽전. 용인 죽전이 있잖아. 네. 그래서 죽전입니다. 그렇게 딱 기억합시다. 용인도 죽전이 있어. 죽전역을 딱 기억합니다. 죽전역. 여기 언저리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싸요. 됐나요? 여기 죽전역 근처로. 여기 또 소규모로 주복식으로 그 아파트 분양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막 올라옵니다.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죽전역 언저리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엔요. 월배역, 상인역 있는 쪽 있죠. 이거부터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 죽전역에 신축 아파트도 있고 여기 가격대가 높고 왼쪽으로 가면요. 성서지구라고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구축입니다. 여기 아파트 가격은 저렴합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성서산업단지가 있죠. 여기는 지하철 라인이 있지만 좀 가깝고 다음에 성서산업단지 오른쪽으로 보면은 월배하고 상인역 여기에 달서구에 보면은 사람들이 월성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월성. 그리고 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월성, 상인역, 월배역 있는 월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월성하고 상인이라고 말하는 이쪽은 여기도 산업단지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중부 내륙 고속지선이라고 차선이 되게 넓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단절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산업단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구처럼 가깝잖아.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조금은 덜 사람들이 혐오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월성 쪽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학원이 달서구 다음에는 달서구란다. 수성구 다음에는 여기가 학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부 쪽에는 수성구, 서부 쪽에는 달서구에 이 월성 있는 쪽인데 학원이 상인역에도 있고 여기보다는 월성 위에 보면 여기 학원이 되게 많아요.
지하철역, 상인역 있는 쪽이 좀 있고 그 위로 여기 학원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가 학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천, 월성, 상인 쪽 여기도 아파트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죽전이 더 비싸고 죽전역 쪽, 그다음에 이쪽이 두 번째로 비싸고 성서지구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분양은요. 지금 한 2천 가구 정도 있네요. 되게 많이 늘었다. 그죠? 언제 많이 늘었습니까? 2022년도 1월 달에 갑자기 팍 증가했네요. 오케이. 다음. 자, 다음.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마지막 수성구. 수성구인데요. 수성구는 여기 대구은행역부터 해가지고 이 오른쪽이 답니다. 2호선 라인 쭉 따라서 답니다. 실제적으로 면적은 수성구가 적은 편이 아닌데 이 산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들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범호권역하고 지산 쪽 이쪽하고 그다음에 시지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원이 수성구청역부터 만촌역까지 여기가 학원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수성구. 그래서 만촌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범사만삼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범사만삼. 이게 뭐냐면은 범호 4동, 만촌 3동 여기가 가장 선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범사만삼 여기가 가격대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위쪽도 여기도 범호동 같이 이렇게 범사지만 여기도 저 범호동이거든요. 범호권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했습니다. 위쪽으로 그냥 지도로 우리 기억할게요. 범사만삼 이쪽이 가장 좋고 만촌역이 있는 왜냐면 여기 학원이 쭉 있잖아. 수성구청부터 만촌역까지 여기 학원이 쭉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고 위쪽으로도 범호권역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보면 수성권 위 아래 여기도 위 아래 위 아래 윈윗 아래 윈윗 아래 여기 아래에도 아파트가 딱 있거든요. 수성권.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여기는 주택지가 되게 많아요. 단독주택지 쭉 내려와 가지고 그 3호선 라인이 끝나는 지산 법물역 여기에도 아파트가 좀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오른쪽 2호선 라인 쭉 따라가서 신매역에 있는 시지라고 있습니다. 시지권. 여기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범사만삼에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범호권 수송권, 여기랑 시지권, 그리고 지산, 범물, 이쪽 라인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미분양은요. 작년 6월 달부터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가 언제 많이 늘었어요? 2022년도 7월 달부터 미분양이 탁 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성구는 미분양 증가가 좀 뒤에 됐습니까? 7월 달.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수성구는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안 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가격 보면서. 자, 머리 이제 좀 넣었습니까? 머리에 대략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구는 입주 물량이 지금 많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얼마나 사실 많냐면 대구에 발품 가신 분들 깜짝 놀랐습니까? 뭐 보고 놀랍니까? 대구에 가면은 뭐 보고 놀랍니까? 일단 공사판이 아니라 한 단어로 압축되잖아요. 크레인 보고. 왜냐면 크레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미친 듯이 막 쑥쑥쑥쑥쑥 올라 있잖아. 됐죠? 그래서 그 크레인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 크레인이 얼마나 많은지 감 한번 잡아갑시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대구예요. 우리 이제 알지? 자, 참 재밌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게 대구입니다. 청라 언덕역 반월 땅역 기준으로 여기 중구 어디까지 중구입니까? 위로 올라가서 대구역까지 우리 크게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밑으로는 남산역, 명동역 이 언저리까지 중구였습니까? 맞죠? 근데 이게 이 보세요. 엄청 붙어 있죠? 대구는 동그랗다고 했잖아요. 아까 성서 산업단지 여기 서대구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죠. 여기 중간으로 보면 여기가 거주지인데 여기에 재개발 구역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다 아파트가 미친 듯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기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 자, 오케이. 일단 간단하게 이걸로 오늘 금액은 안 할게요. 간단하게 머리 한번 넣어볼게요. 청라운동역 반월당역에서 위까지 중구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갈 때는 1호선 라인 따라가지고 우리가 동구로 가볼게요. 동구로 갈 때는 뭘 찾았지? 동대구역. 동대구역 밑에는 뭐가 있었다? 신세계 백화점이 있으면서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이 삼각형 뿔에 여기 무슨 뉴타운? 시남 뉴타운 이제 딱 기억하네. 그죠? 오케이. 자, 여기 동구 쭉 갑니다. 가면서 대구국제공항이 여기 있었고, 자, 위쪽에 준신축이 좀 있었고, 2010년 정도 연식이 돼요. 오른쪽 1호선 라인 따라가면서 여기에 쭉 아파트들이 좀 있었다. 구축들이 있었다라는 거. 준주거지가 많아가서 대구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군위로 이전하게 되면은 준주거에서 용적률 고도 제한이 없어지면서 용적률을 다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위로 가볼게요. 동대구역. 여기 대구역 위로 북구 기억납니까? 북구인데 이 대구역 위편으로 대구역 언저리로 주상복합이 막 들어왔습니까? 맞죠? 달성공원역까지 여기 막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자 여기가 뭡니까? 학원수 132개. 북구에는 학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동구, 중구, 남구는 학원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북구에는 학원이 있어요. 여기가 구축들 처음에 침산동.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면은 여기에 또 구축들이 막 있었습니까? 있었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뭐죠? 3호선 라인 위쪽에 쭉 있는 거 무슨 곡? 7곡이라고. 오케이. 여기 라인들 딱 기억하시고 자, 청라운동역 왼쪽 2호선 라인 위쪽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바로 서구입니다. 근데 여기 위쪽 여기는 무슨 뉴타운? 평리 뉴타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되게 많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구축들이 좀 있고 여기 됐죠? 여기 구축들 이쪽까지도 막 있었네. 구축들이 있고요. 자 왼쪽 이제 갑니다. 남구는 이 명동역 밑쪽으로 이쪽이 남구였습니까? 오케이, 남구도 보세요. 남구 여기는 단독주택이 많았다고? 주택가가 많은데 여기도 주택가들이 제재가 막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와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성서산업단지를 기점으로 무슨 역? 용인에 달서구. 용인도 죽전이 있었다. 죽전역 언저리로 가격대가 좀 높았다고요? 좀 높았죠. 됐습니다. 내려갈게요. 쭉. 성서산업단지 오른쪽 밑으로 여기에 상인, 월성, 월배까지 여기 라인들이 학군이 또 좋은 곳 있었죠. 그래서 학원이 여기 277개가 있습니다. 여기 277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자, 반월당역 오른쪽으로 가서 이 천을 지나면 대구은행역부터 이만큼 이게 뭐다? 수성구 됐죠? 수성구는 아까 구청역부터 만청역까지 여기에 학원이 있었습니까? 여기가 뭐시기? 4만삼 됐죠? 범사만삼 여기도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것 하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역 위쪽으로 밑으로 아파트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기 하나 있었고 그리고 밑으로 가니까 지산 쪽 건물 쪽 여기도 아파트가 있었고 마지막 신매역 있는데 시지까지 자 여기까지가 대구고 나머지는요 거의 여기 철도 아마 여기 얹어질 거야 펜타힐스 여기는 거기니까 저기 이 오른쪽은 뭐다? 경산이다. 경산은 부산하고 양산하고 비슷하지만 양산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 왜냐하면 더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좀 더 가깝다라고. 되게 가까워요. 생각보다 안 멉니다. 대구는 차 타면 끝에서 끝까지 몇 분이 걸린다? 30분이 걸린다. 그래서 되게 가깝다라는 거. 차도 훨씬 덜 막힌다. 그리고 제재구역들 이렇게 되게 많죠.
오케이. 제재구역도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약간 가격도 좀 보고 투자 포인트 좀 봐야 되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합시다. 머리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까? 한번 머리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대구를 아는 분들도 이렇게 머리에 한번 정리해서 넣는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누가 힌트를 주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교육 과정을 밟아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44,000원에 지금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44,000원에 이 정도의 양질의 교육 절대 못 받습니다. 한 번만 딱 머리에 들으면 대구를 지도에서부터 중심 중구부터 봐야 되겠구나. 딱 머리에 딱 익혀가고 신축 아파트가 어디에 있고 구축지 어디에 있고 아파트 어디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감을 딱 잡으면서 다음 시간에는 가격을 딱 볼 거예요. 매매 가격 딱 봐서 정리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분양권, 제재구역까지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 나오는 것들 투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면 투자금 2억이면은 그 2억 중에 여기 중에 어디가 나은지까지 우리가 딱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시간 10분 딱 좋습니다. 오늘 너무 오버 안 하고 딱 좋다. 이제는 임팩트 있게 1시간 하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자, 10월에 첫 수업 시간 너무 즐거웠고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너무 즐겁고 준비하는 동안 되게 설레었습니다. 자, 10월, 11월, 11월도 12월도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